안녕하세요. 담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7세기 네덜란드 황금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렘브란트를 만나보았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황금시대를 대표하는 또 다른 화가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 화가일 텐데요. 오늘은 그 또 한 명의 화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와 렘브란트 반 레인의 작품은 둘 다 네덜란드 황금시대 회화에 속하지만 스타일과 주제, 표현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인물 중심, 특히 초상화와 역사화, 성경화를 그렸다면 페르메이르는 일상생활의 정적인 장면을 중심 소재로 그렸습니다. 또한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렘브란트는 인물의 내면과 감정을 강한 명암 대비를 사용해 강렬하게 표현했다면 페르메이르는 관찰자적 시선으로 조용하고 감정이 절제된 인물을 부드러운 확산광으로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빛과 고요 속의 화가라고 불리는 요하네스 페르메이르는 17세기 네덜란드 델프트의 조용한 거리와 낮은 운하가 이어진 작은 도시에서 1632년 태어납니다. 그의 부모는 특별히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교육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그의 성격은 조용하고 사려 깊었으며 활발하게 밖에서 뛰노는 것보다는 지방과 주변 풍경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작은 빛의 변화, 사람들의 표정, 손짓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그의 눈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세상을 이해하는 섬세한 관찰력을 갖추게 했습니다. 그의 가정은 단순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부모는 요하네스가 혼자 사색하며 호기심을 키우는 것을 존중했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그는 사람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후일 그의 그림 속 조용한 인물들의 내면과 일상적 순간을 담는 능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페르메이르가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 델프트 교회의 주변 화가들의 작품을 접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색과 빛의 흐름, 공간 속 물체들의 위치와 질감에 매료되었으며 사소한 사물과 장면을 캔버스 위에 옮기고 싶다는 욕구를 이겼습니다. 부모의 지원 속에 그는 기초적인 그림 교육을 받으며 세밀한 질감 표현과 사실적인 묘사를 배우고 연습했습니다. 청소년기 요하네스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소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했지만 그는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을 더 좋아했습니다.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각도, 사람의 손동작, 창밖의 하늘과 운하의 반짝임까지 놓치지 않고 유심히 살피며 이러한 경험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는 남들 앞에서 과시하거나 경쟁하려 하지 않고 조용하지만 끈기 있게 자신의 기술과 감각을 다듬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그는 점점 화가로서의 길을 구체화합니다. 델프트와 주변 지역의 화가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작품을 비교하고 조언을 주고받는 가운데 자신의 스타일을 발전시켰습니다. 페르메이르는 경쟁보다는 관찰과 사색을 중시했기에 화려한 명성을 쫓기보다 작품의 섬세함과 사실성에 집중했습니다.
요하네스 베르메이르는 성인이 되어 델포트에서 같은 지역 출신의 카타리나 볼렌스와 결혼합니다. 카타리나는 그의 삶과 예술 모두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결혼 초기 그들의 삶은 작은 가정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요하네스가 화가로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일상은 점차 분주해졌습니다. 그들은 무려 15명의 자녀를 두었고 이 어린 생명들의 웃음과 울음 그리고 소소한 사건들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계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적 책임도 그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페르메이르는 생계에 필요한 그림 의뢰를 받으며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델프트는 작은 도시였지만 미술 수요는 꾸준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안을 장식할 그림을 원했고 성경이나 역사적 이야기를 담은 작품 혹은 일상의 모습을 포착한 장면을 주문했습니다. 이러한 의뢰 속에서도 페르메이르는 자신의 예술적 신념을 지키며 정적인 일상의 순간과 세밀한 빛 표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은 소란스럽지 않지만 마음속 깊은 사색과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과 작품 활동을 병행하면서 페르메이르는 점차 도시 델프트의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바깥 활동을 많이 하거나 화려한 생활을 즐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집안과 작업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조용히 사색하며 캔버스 위의 빛과 색, 인물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의 인간적 성품은 작품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하고 동료를 존중하며 자신과 주변의 삶을 깊이 관찰하는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동시에 현실적인 어려움, 생계와 자녀 양육, 사회적인 기대, 이런 것들에 끊임없이 맞서야 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무게와 내면의 섬세함은 결국 그의 그림에 평화로움과 동시에 인간적 깊이를 부여했습니다. 페르메이르의 작품 세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에는 특히 빛과 공간의 처리, 그리고 인물의 섬세한 심리 묘사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광, 방 안에서 물체와 인물에 반사되는 빛, 그리고 사물 표현의 질감을 극도로 세밀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그의 성격과 삶의 태도, 사물을 깊이 관찰하는 마음을 그대로 담은 결과였습니다.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말년은 비교적 조용하고 내성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델프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집안과 작업실에서 일상을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1675년 페르메이르는 비교적 젊은 나이인 43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죽음은 당시 델프트 사회에서는 큰 충격이었지만 생전에 화려한 명성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작품도 35점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과 섬세한 표현력은 점차 후대 미술계에서 재발견되었고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그는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페르메이르의 예술적 유산은 무엇보다 인간과 일상의 정석, 빛과 공간,
색감의 섬세함을 표현한 점에 있습니다.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은 말수가 적지만 내면이 풍부하며 평범한 장면 속에서도 삶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관찰자를 안내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그가 한 인간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 관찰력과 사려 깊음이 뛰어난 성격, 그것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동료 화가들이 그와의 교류를 통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배우고 후대 화가들이 그의 작품에서 빛과 색, 정적인 장면의 힘을 발견했듯 페르메이르의 영향력은 시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그의 삶과 작품은 인간적인 온기와 고요한 관찰, 예술적 성실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1665년 요하네스 페르메리가 그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단순한 초상화 이상의 힘을 지닌 작품입니다. 화면 속 소녀는 정면을 향하지 않고 살짝 옆으로 몸을 돌린 채 관찰자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이 스며 있어 마치 지금 막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려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진주 귀걸이에서 반짝이는 빛입니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이 작은 진주가 은은하게 빛나며 소녀의 얼굴과 어우러지면서 화면 전체에 집중을 불러일으킵니다. 페르메이르는 빛과 색을 섬세하게 다루는 솜씨로 소녀의 얼굴 표정과 부드러운 피부 질감을 사실적으로 살렸습니다. 그녀의 입술, 눈, 피부에서 흘러나오는 미묘한 색채 변화와 빛의 흐름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살아있는 인물을 바라보는 듯한 몰입감을 줍니다. 평온하지만 강한 존재감을 지닌 이 작품은 조용한 아름다움 속에서도 강렬한 심리적 울림을 전달합니다. 빛의 처리 방식은 후대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 불리며 전 세계 관람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실제 모델이 누구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페르메이르의 딸이나 하녀 혹은 단순한 상상 속 인물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작품 속의 진주는 당시 흔한 소재였지만 페르메이르는 진주 표면의 빛 반사를 극도로 세밀하게 그려 현실보다 더 매혹적인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1660년에서 61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델프트의 풍경은 그의 고향 델프트를 화면 가득 담아낸 풍경화입니다. 관찰자의 시선은 조용한 도시의 운하와 그 양옆으로 늘어선 낮은 지붕의 집들을 따라 흐릅니다. 하늘의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며 물 위에 반사되는 순간까지 세밀하게 포착되어 있어 마치 관람자가 직접 델프트 거리를 거니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줍니다. 이 작품은 페르메이르의 다른 실내 작품과는 달리 실내 공간이 아닌 외부 풍경을 중심으로 한 드문 사례입니다. 그는 빛의 방향과 반사, 구름과 물의 질감, 건물과 거리의 구조를 섬세하게 다루어 넓은 공간감과 안정적인 구조를 구현했습니다. 도시의 평화로운 일상과 조용한 분위기는 작품 전체에 은은하게 퍼져 있으며 관찰자가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깊이 있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1658년 작품 우유를 따르는 여인입니다. 소박한 주방에서 일상의 순간을 섬세하게 포착하여 표현한 작품입니다. 화면 속 여성은 빵이 있는 탁자에서 우유를 조심스레 붓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과 손가락, 집중한 표정, 우유가 천천히 흘러내리는 장면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자연광은 벽과 주변 물체, 심지어 도자기와 나무, 옷감 위에도 은은하게 반사되어 공간감을 살립니다. 페르메이르는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 실내의 깊이와 질감을 극도로 정교하게 표현함으로써 평범한 주방 풍경조차 예술적 순간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 속에서 인간적 온기와 조용한 아름다움이 화면 가득 느껴집니다. 하녀의 복장은 당시 실제 하녀들의 의상보다 조금 더 장식적이고 두툼하게 표현이 되어져 작품의 안정감과 질감을 강조했습니다. 우유가 흘러내리는 장면은 단순한 일상이지만 실제로 캔버스 위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순간이었으며 페르메이르의 세밀한 관찰력과 기술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열린 창가에서 편지를 읽는 소녀, 1663년에서 65년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창가에서 편지를 읽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담은 이 작품은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여인의 얼굴과 손, 편지 위에 부드럽게 닿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여성의 집중한 시선과 내면의 감정을 섬세하게 포착하였고 실내 소품의 세밀한 그림자가 표현되어 공간감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관찰자는 마치 그녀의 사적인 순간을 엿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1662년에서 65년 사이 제작된 음악 수업, 이 작품은 조용한 실내에서 펼쳐지는 음악 수업의 순간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소녀와 그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화면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손동작과 시선에서 섬세한 상호작용이 포착됩니다. 소녀의 집중한 눈빛과 교사의 부드러운 지도가 맞물리며 작은 긴장감과 일상의 조화가 동시에 느껴집니다. 실내 공간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으로 밝게 채워져 있으며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화면 전체에 생동감을 부여합니다. 피아노, 바닥의 타일, 인물들의 옷감과 표정, 그리고 방 안의 장식 소품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묘사되어 관찰자가 그 공간에 함께 있는 듯한 몰입감을 줍니다. 화면 속 악기와 공간은 당시 델프트의 중산층 가정의 실내를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교사의 손과 소녀의 시선, 악기의 위치를 통해 작품 속 긴장감과 심리적 관계를 페르메이르가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고 분석합니다. 마지막 작품은 1670년도에서 73년간의 기간 동안 제작된 레이디 스탠딩 뷰입니다. 악기 앞에 서 있는 여성의 초상과 실내의 장면을 담은 작품인데요. 피아노와 창문, 바닥의 타일과 옷감, 악기 장식까지 정밀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시선과 손동작이 섬세하게 포착되어 음악과 사색의 순간을 느끼게 합니다. 이 작품 역시 창가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이 화면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어 고요한 아름다움을 극대화합니다.
관찰자에게 평화롭고 사색적인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오늘은 눈에 익은 작품만큼 화가의 이름이 그리 친근하지는 않은 요하네스 페르메이리의 일생과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상의 순간을 환한 빛으로 비추며 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화가 페르메이르의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의 향기를 전하는 담양이었습니다.